전문가분들이 함께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그동안 기관을 방문해서 제공해 주셨던 솔루션들 가운데 베스트 솔루션을 엄선해서 많은 기관의 관계자분들께서 벤치마킹 하실 수 있도록 아낌없는 내용을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네 번째 세션을 워낙 경청하셔서 그런지 우리 코칭 전문가분들의 미소가 너무 밝은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 세션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까이 계신 우리 최현진 코칭 전문가님께 제가 정말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컨설팅이나 자문과 같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코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주 잘 물어봐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 코칭단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코칭이라는 명칭어가 새롭고 낯설게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지내고 보면서 알게 된 것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코칭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코칭은 컨설팅이나 자문 등과는 다르게 우리가 훈련 기간에 장단점을 직접 찾아내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코칭에 참여하신 분들께서 해당 내용들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격려해드리는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우리가 경험에서 나온 솔루션들을 조금만 적용해드려도 그대로 스스로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멋진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먼저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 코칭이라는 단어에는 실제 자문이나 컨설팅과는 좀 다르게 상호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동기부여 또 믿음을 심어주면서 스스로가 문제점을 찾을 수 있게끔 돕는다. 즉 스스로 돕는 자를 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심평원의 전략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훈련 기간별로 환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요. 정형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기보다는 훈련 기간에 맞는 해법을 찾아서 스스로 역량을 높여나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코칭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현진 전문가님께서는 이어지는 Q&A 세션에서 또 활약을 해주실 예정이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이 직업훈련 과정에서의 평가 방법 선정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코칭단은 아니시지만 이 맞춤형 코칭을 운영할 때 평가 도구 개발과 관련해서 정말 든든한 자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박규현 전문가님 나와 계신데요. 우리 능력개발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으실 때 만나셨던 분들도 현장에 지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분께서 준비하신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절차 및 절차별 주요 사항, 그리고 맞춤형 코칭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셨던 평가 방법인 평가자 체크리스트와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평가도구 개발 절차, 또 절차별 주요 사항들을 함께 듣고 계속해서 인터뷰 나누어 가겠습니다. 네, 우선 평가 도구란 교육훈련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데 필요한 측정 도구 세트, 즉 평가 문항, 그리고 채점 기준표, 모범 답안 등을 의미합니다. 평가 도구 개발 절차를 간략히 안내드리면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 단위의 수행 준거를 분석하여 대략적인 평가 내용 및 평가 방법, 그리고 지필 평가, 수행 평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후 능력 단위 요소 및 수행 준거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문항수를 결정하고 능력 단위 요소별 중요도, 난이도, 활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요소별 배점 비중을 도출해냅니다. 해당 과정에서 도출한 평가 내용 및 평가 방법, 문항수, 요소별 배점 비중을 토대로 실무 중심의 평가 문항 및 채점 기준, 모범 답안을 개발합니다. 평가 도구 개발 절차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행 준거를 확인하고 분석하여 교수학습 내용,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평가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수행 준거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 이 분석에 따라 수행 준거를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해야 할지 결정됩니다. 수행 준거를 분석할 시 훈련 목표, 그 다음에 평가 시 고려사항,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도 참고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행 준거 분석 결과를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평가 유형 재구조화 매칭표와 함께 연계하셔서 평가 방법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네, 상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전문가님, 일단 말씀 주신 대로라면 수행 준거 확인과 분석이 이 평가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선행되어야 하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잘 이해했나요? 네,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어지는 수행 준거 구분 예시 및 평가 유형 매칭표를 함께 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행 준거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업무 처리 과정, 그리고 결과물, 행동 및 태도, 시간 및 기간으로 구분이 되고 평가 유형 재구조와 매칭표와 연계하여 평가 시 훈련생들이 평가 문항에 어떻게 응답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응답 방식에 따라 어떤 평가 방법이 적절한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행 준거가 업무 처리 과정이나 행동 및 태도에 해당할 경우 작업장 평가나 구두 발표, 평가자 질문 등과 같이 수행 과정을 관찰하여 평가하는 평가 방법에 적절하며 결과물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자 체크리스트나 포트폴리오 등과 같은 산출물 평가에 적합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전문가님, 이 수행 준거를 활용할 때 훈련 기관에서 어려워하신다거나 좀 실수하실 만한 부분들은 없었을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수행 준거는 일단 학습 모듈에서 단원별 학습 내용이나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 채점 항목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너무나도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의복 제작과 관련된 능력 단위에서 신체 치수를 올바르게 측정할 수 있다라는 수행 준거를 평가하고자 할 시에는 해당 항목을 그대로 채점 항목으로 사용할 경우에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측정하고 측정하지 못하는지, 어떻게 하면 매우 우수하고 매우 미흡한지 등을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상위를 만드는 과제에서 해당 수행 준거를 평가하고자 한다면 해당 수행 준거를 과제에 맞게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목둘레, 가슴둘레, 어깨너비 등을 채점 항목으로 두어 올바르게 측정했는지를 측정한 치수 확인을 통해 객관적 채점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수행 준거는 그 자체가 세부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수행 준거는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관계로 수행 준거를 과제에 맞게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채점 항목을 구성하시면 평가하시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NCS 기반으로 평가를 할 때 평가 방법이 다양할 것 같은데요. 이 훈련기관의 관계자분들께서는 평가 방법을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하게 되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NCS에서 제시하는 평가 방법으로는 포트폴리오, 문제 해결 시나리오, 서술형 시험 등 여러 평가 방법이 있으며 보편적으로 NCS에서 제시하는 권장 평가 방법을 참조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평가 방법을 선택합니다. 능력 단위는 실기 과목에 해당하므로 지필 평가 방식으로만 평가를 한다면 실제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수행 평가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된 수행 능력 평가 방법으로는 포트폴리오, 사례 연구,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일지 및 저널, 역할 연기, 작업장 평가 방법을 권장하며 해당 평가 방법을 활용할 시에 평가의 타당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서술형 시험, 그 다음에 논술형 시험, 문제 해결 시나리오, 평가자 질문, 구두 발표,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을 부가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네요. 그러면 맞춤형 코칭에 참여해주신 우리 기관 관계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 평가자 체크리스트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평가자 체크리스트는 능력 단위나 과정 또 직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흔히 훈련 현장에서 많이 혼동하고 있는 평가 방법으로 이제 작업장 평가와 평가자 체크리스트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작업장 평가의 경우에는 절차적인 부분, 즉 과정적인 측면이 평가에서 중요할 때 사용되는 평가 방법으로 훈련생의 실습 과정을 주로 평가할 때 활용합니다. 반면에 평가자 체크리스트의 경우에는 주로 결과물, 산출물을 평가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 자체가 평가 방법이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다른 평가 방법의 채점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장 평가의 채점 방법으로서 체크리스트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훈련 기관 관계자분들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평가자 체크리스트 평가 방법에서만 패스페일로 채점을 하고 나머지 다른 평가 방법에서는 패스페일로 채점을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채점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평가 방법에도 속하지만 채점 방법에도 속하기 때문에 모든 평가 방법에서 패스페일로 평가하는, 즉 객관적인 채점 방법에 속하는 체크리스트법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평가 방법에 해당하는 평가자 체크리스트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나 기간에 나오는 결과물, 산출물을 주로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평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채점 방법으로는 객관적 채점과 주관적 채점 방법을 적절히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말미에 언급을 해주신 그 NCS 기반 평가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 객관적 채점 방법과 주관적인 채점 방법 좀 구체적으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그 객관적 채점 방법은 우리가 흔히 이제 체크리스트법이라고도 하며 측정, 점검, 관찰 등을 통해서 작동 여부, 그다음에 존재 여부, 치수 부합 여부, 수행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채점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예, 아니요의 판단만을 요구하기도 하며 채점 기준에 따른 부분 점수 부여, 감점제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주관적 채점 방법은 평정법이라고도 하며 평가자의 개인적 소양과 자질에 근거하여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채점 방법을 의미합니다. 평가자가 평정받는 개체를 숫자의 연속체 위에 분류하는 측정 도구이며 흔히 만족도 조사에서 활용하는 매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의 5점 척도나 3점, 7점 척도 등의 방법으로 채점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피평가자의 과제 수행 태도 및 산출물의 창의성, 그리고 신미성, 디자인 등이 주관적 채점 방법에 속합니다. 해당 예시는 평가자 체크리스트 평가 도구로서 평가 문항, 그리고 채점 기준, 모범 답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행 과제는 제공한 도면에 따라 재료, 즉 공작물을 절삭 가공하도록 주어졌으며 과제 수행에 따른 주요 평가 대상이 절삭 가공한 산출물, 즉 결과물이므로 평가자 체크리스트 평가 방법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점에 있어 산출물의 치수 부합 여부가 주요 항목에 속하며 안전수칙 준수 및 작업 태도, 그리고 정리정돈 등도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채점 항목이므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평가자 체크리스트 평가 방법을 활용하더라도 패스페일로 채점하는 객관적 채점 항목과 평정법으로 채점하는 주관적 채점 항목이 두루 활용되었음을 예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유독 제가 전문가님께 정말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말씀드리면서 이 평가 방법을 정하는데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걸 여실히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 직접 강의를 하고 계셔서인지 여기 계신 우리 관계자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려주고 또 이해하신 내용 공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인터뷰를 경청해주신 우리 직업훈련, 우리 훈련 동료, 선배, 후배, 관계자분들께 끝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예, 저 또한 훈련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관계로 평가 도구를 만드는 게 이제 쉽지 않은 일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돕고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도 평가 도구 품질 제공 패키지 및 평가 도구 우수 사례 경진대회 작품집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데 있어 주요 내용만 전달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이 평가 도구를 개발하신 데 있어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규현 전문가님께서 평가 방법을 결정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정말 아낌없는 내용을 공유해 주셨는데요. 이제 그 방법을 결정했다면 보다 세세하게 각 평가 문항 개발을 위한 내용들 역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중앙에 나와 계신 이대호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코칭단으로도 활동하고 계시지만 또 능력개발교육원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강의도 직접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핵심적인 내용들만 추려서 또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전문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평가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서 훈련 기관에서 어떤 내용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오늘은 긴 강의 내용 중에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위해 핵심만 추려서 간단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평가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과정의 내용과 수행 준거 그리고 학생들의 수준, 특성, 성취 수준 등을 분석한 결과를 잘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고 실무나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상황을 반영한 실제적인 맥락의 과제와 다양한 지식, 기술, 태도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사고 능력 등 수행평가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제의 상황과 정황을 결정해야 합니다. NCS는 능력 단위별 평가 지침에서 권장하는 평가 방법과 평가 시 고려 사항을 제시하고 있고 능력 단위의 수행 준거에 제시된 내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기를 나누어서 평가하거나 또는 종합적인 결과물을 평가하는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문항을 제작할 때 평가 시 고려 사항에 제시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하고 과정 평가 방법과 그리고 결과 평가 방법 중에서 하나의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서 사용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요, 이제부터는 평가 도구 개발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우리 기관이 잘하고 있을까라고 염려하고 계신 우리 담당자분들께 참고가 되실 수 있도록 평가 문항 구성을 위한 방법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맞춤형 코칭 담당자분께서 특별히 그 어떤 기관에서 강의를 하실 때보다 더 잘 세심한 답변을 주십사고 부탁을 특별히 하셨습니다. 제 대본에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더 많은 노하우를 전해드려야 되겠죠. 네, 평가 문항의 구성 방법은 첫 번째, 수행 준거들 간 연계성 또는 순차성이 없거나 수행 준거 단위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각 수행 준거별로 평가 문항을 구성하거나 또는 2개 이상의 수행 준거를 통합하여 평가 문항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능력 단위 요소들이 절차적 요소로 되어 있을 경우는 능력 단위 요소들 간 상호 간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수행평가 문항 한 개로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능력 단위 요소들이 영역적 요소로 되어 있을 경우 특정한 순서나 절차와 관련이 없고 작업 영역 중심인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능력 단위 요소들 간 상호 간 연계성이 없으므로 능력 단위 요소별로 평가 문항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작업형 평가나 체크리스트 평가에서 평가 항목을 NC에서 수행 준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수행 준거는 세부 학습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 항목과는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하고 그리고 평가 항목은 해당 능력의 평가 시 고려 사항과 그리고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식, 기술, 태도 이러한 내용을 활용하여서 구성해 주셔야 합니다. 네, 정말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앞서서 답변해 주신 박규현 전문가님께서는 체크리스트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때 또 주의할 점을 덧붙여 주셨는데 이 작업형 평가나 체크리스트에서 평가 항목을 NCS 수행 준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 준거는 세부 학습 내용으로 평가 항목과는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수의 능력 단위가 있는 경우에 평가 문항의 구성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첫째로 다수의 능력 단위들이 순서나 절차로 정의되어 있어서 여러 개 복수의 능력 단위를 수행해야만 하나의 산출물이 완성되는 이러한 경우에는 능력 단위별로 평가 문항을 구성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개의 능력 단위를 통합하여 다수의 평가 문항의 구성도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합을 한 경우에라도 평가 점수는 각 능력 단위별로 산출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능력 단위 내의 모든 능력 단위 요소들이 절차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거나
또는 프로젝트 수업이 가능한 경우 해당 능력 단위 내의 모든 능력 단위 요소 수행 준거를 통합하여 종합적인 수행 평가 문항 한 개로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문항을 구성을 했다면 이제 문제별로 배점을 부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문제의 난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또 배점이 많이 부여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배점의 비중을 도출할 때 어떤 점들을 좀 유념해서 진행을 하시나요? 네, 이 능력 단위별 배점 비중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훈련의 필요성 제시에 따른 중요도와 난이도 그리고 활용 빈도의 개념과 척도 기준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중요도라 함은 해당 능력 단위의 요소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정도를 말하고, 난이도는 해당 능력 단위 요소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복잡성과 그리고 복합성을 요구하는 이러한 정도를 말하며, 활용 빈도는 해당 직무의 전체 업무와 비교하여 해당 능력 단위의 요소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횟수가 됩니다. 이러한 척도 기준의 상, 중, 하에 대한 구분은 위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과 함께 화면을 통해서 평가 문항의 중요도, 난이도, 또 활용 빈도를 갖고 배점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문제는 실제로 그 배점 비중을 계산하는 방법이죠.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좀 셈에 약해서 계산이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능력 단위 요소별 배점 비중은 비중을 훈련 요소의 필요성인 중요도, 난이도, 활용 빈도 정도로 조절해야 되는데, 이 배점 비중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이제 예시는 첫 번째 이 화면을 참고해 보시면 먼저 1번 같은 경우는 이 중요도, 난이도, 활용 빈도의 상, 중, 하를 판단하여 상을 3점, 중을 2점, 하를 1점으로 작성하고 상, 중, 하에 따라 환산한 값의 총합을 작성하여 중요도인 A 난이도 그리고 활용 빈도 그리고 이것을 하단에 이제 종합을 하여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의 D는 요 A, B, C의 합계 이 능력 단위의 요소별 중요도, 난이도, 활용 빈도의 상중하에 따라 환산한 합의 종합, 이것이 이제 토탈 100%가 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여기 이라는 요 중요도와 난이도, 활용 빈도의 총합의 합계를 갖고 배점 기준의 척도로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를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살펴보면 능력 단위 A 하나에서 능력 단위별 요소별 중요도 그리고 빈도, 난이도의 배점 합이 요소 1이 만약에 비중이 8이고 2가 6 그리고 3이 6에 해당한다면 이 총합은 20이 되겠죠. 이 20에서 이제 이 비율을 1, 2, 3에 대한 비율을 40, 30, 30%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 하면 이해가 좀 됐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이해가 잘 되셨겠죠? 너무나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조금 복습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네. 정말 상세한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곳 현장의 평가 문항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분들 계시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직업 훈련 과정에서 평가 방법을 정하는 것과 이제 평가 문항 개발하는 방법을 전해 들었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평가 도구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참고할 만한 유용한 자료가 있는지 문세현 전문가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훈련 기관에서 평가 도구를 개발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는 훈련 기간에서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평가 기준을 마련할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평가 도구 품질 제고 패키지, 즉 배점표를 직종별 NCS 능력 단위에 따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평원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시면 능력 단위별 배점표를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 또 이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용 가이드와 활용 패키지 사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훈련기관에서는 평가 도구 품질 제고 패키지, 즉 이 배점표를 활용해서 평가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훈련 기간에서는 배점표의 각 구성 요소와 연계하여 평가 방법을 선정하고 평가 문항 개발,
채점표 개발 및 답안 작성, 평가 문항 난이도 조절 등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훈련 기관에서 평가 문항을 개발할 때 배점표에 제시된 평가 요소, 평가 항목 구분을 참고해서 평가 문항을 도출합니다. 직종별 산업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개발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 필요 역량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기준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 주신 대로 실제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배점표를 활용하면 우리 기관에서는 좀 더 수월하게 평가 도구를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먼저 배점표를 보시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배점표에 있는 데를 보시면 훈련 기간에서는 배점표에 제시된 평가 과제 예시를 구체화해서 훈련 기간 상황, 훈련생 수준 등을 고려한 구체화된 평가 과제와 문항을 제출하고 또 배점표에 여기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평가 요소를 토대로 평가 도구의 평가 요소와 항목을 개발합니다. 이 평가 기준은 평가 척도별로 수행 기준이 제시되어 있어 채점 기준을 마련하거나 난이도를 판단할 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배점표는 모든 훈련 기관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 기관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 도구나 기준이 마련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같은 직종 훈련이라고 하더라도 훈련 목표나 훈련 과정의 기간, 기자재 보유, 훈련생의 수준이나 진로 등에 따라서 훈련 과정은 다르게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배점표는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고 이를 토대로 각 훈련 기간, 훈련 과정에서는 맞춤형 평가 도구나 구체화된 채점 기준을 개발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부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배점표를 활용해서 작업형 평가 문항을 개발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점표에 제시된 평가 과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제시된 요구사항에 따라 작업한다 등과 같이 조금 일반적인 수준에서 작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각 훈련 기관에서는 요구사항이나 작업 절차를 더 세부적으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 전자 직종은 회로도를 제시한다던가 동작 요건, 작업 요구사항 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 기간에서 세부 평가 항목을 개발하거나 체크리스트를 개발할 때도 활용될 수 있는데요. 배점표의 평가 요소, 평가 항목을 그대로 또는 수정 보완해서 훈련 기간에서 해당 능력 단위의 평가 항목을 개발하고 또 더 구체화 세분화해서 세부 항목을 개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앞서 평가 과제를 구체화했기 때문에 그 평가 과제에서 제시한 요건을 평가 항목에 따라 더 세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개발된 세부 항목은 작업형 평가 시에 체크리스트로도 또 바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 코칭 위원님들께서 이 채점 기준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채점 기준을 개발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이 될까요? 네. 제가 이제 맞춤형 코칭을 다녀보니 채점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워하는 훈련 기관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배점표를 활용하시면 채점 기준을 척도별 수행 기준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배점표에 점수별로 제시된 수행 기준에 따라 보통 수준이 이제 60에서 80% 정도라는 것들을 참고하셔서 더 세분화된 기준을 만드시고 예를 들어 세부 항목별로 과제가 3개면 2개를 수행했을 때 오류가 20%에서 40%면 보통이다라는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근거로 활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 기간의 상황이나 훈련생 수준을 고려해서 조금 채점 기준을 최종적으로 수정 보완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말씀 주신 내용이 작업형 이외에 구술형이나 필답형 평가에도 같이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배점표를 구술형이나 필답형 평가 도구 개발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은 배점표에 제시된 평가 요소나 평가 항목을 구분에 따라 이것을 매칭해서 훈련생 질문이나 필답형 시험 문제를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조금 더 자세한 상세한 내용들은 심평원 홈페이지 자료실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문세현 박사님께서는 교육훈련 전문가이신 만큼 훈련 기관의 관계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교육학에서 널리 쓰이는 말 중에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강사분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제가 우선은 이 자리를 통해서 현장에서 애쓰시는 우리 교강사분들에게 정말 대단하시고 멋지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훈련 기간을 여러 군대를 다니면서 보았지만 BH 기간이나 잘하는 훈련 기간은 자신만의 모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배점표가 정답은 될 수 없지만 이를 토대로 각 훈련 기간, 훈련생 맞춤형 평가 도구가 개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서 전문가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기관 관계자분들 무척 든든한 마음이 드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훈련생 관리 영역에 대해서 이제 김유정 전문가님과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훈련생 관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화면에는, 네, 멋진 유니폼을 함께 맞추어 입은 우리 훈련생분들의 밝은 미소가 보이는데요. 우리 훈련생분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유정 전문가님, 네 번째 솔루션으로 훈련생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전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김유정입니다. 저는 네 번째 솔루션으로 훈련생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례 공유회의 주제가 바로 직업훈련의 완성, 훈련생 평가로부터이잖아요. 이 많은 분들께서 숙제로도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세 번째 세션에서 훈련생분들의 인터뷰 영상을 함께 또 보셨습니다. 직접 훈련생분들께 평가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구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담아봤는데 우리 훈련생분들의 평가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특별하게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네, 훈련생들의 평가를 이제 잘 하기 위해서 저희 기관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마 여기 계신 훈련 기간 모두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진행하실 건데 OT 때도 일반적인 평가 안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격증 취득의 필요성과 평가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평가 체계 시스템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우리 훈련생들이 평가를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전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촘촘히 분석해서 훈련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훈련생과의 소통 창구를 다양하게 마련해서 평가 관리도 공유하고 공개도 하고 다양한 상담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취업 연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분께서 말씀을 주신 훈련생 관리에 대한 세 가지 노하우를 세세하게 들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생하게 공감할 수 있는 또 멋진 영상이 한 편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평가 참여를 독려하는 관점에서의 훈련생 관리 노하우, 여러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칭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유정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훈련생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훈련생들과 아침부터 오후까지 함께 지내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훈련생이 평가와 관련된 일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훈련생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저희 훈련 기간은 훈련 전에 OT를 통해서 이제 훈련생들이 평가는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어떤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의 중요성과 평가를 통해서 자격증 취득과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주요 요인에 대해서 안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기관의 오리엔테이션 때 평가를 왜 어떻게 치는지에 대해서 훈련 전에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목차는 첫 번째 NCS 능력 단위 체계부터 마지막 훈련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행평가는 어떻게 치나요? NCS 교과와 BNCS 교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계획한 수행평가일은 변경이 없음을 사전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항으로 출석을 못했을 때는 재평가 대상자는 90점으로 환산되고 있음을 훈련 전에 사전 공지하고 있습니다. 수행평가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평가를 하기 전, 그리고 수행평가를 할 때, 그리고 수행평가가 끝났을 때 훈련과정 이수자평가 체계에 따른 철저한 관리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훈련과정 이수자평가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열심히 학교 생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관의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에 저희 학교 입학 상담 때 처음 기초 능력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는 훈련생들이 이제 최종 선발될 수 있는 선발 체계까지 이렇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 선발된 훈련생들은 OT에 참석해서 2차 사전 능력 평가를 실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훈련생들이 왜 평가를 2번씩이나 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저는 우리 훈련생들의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개인별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사전평가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2번의 사전능력평가는 철저히 분석해서 훈련 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기관에서는 이런 사전평가 결과를 통해서 훈련생들의 훈련생 능력 개발을 할 수 있는 동아리 연계와 자체 개발 콘텐츠를 제공하기도 하고 훈련생들의 다양한 피드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저희 학교 훈련생들과 좋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함께하고 웃고 얘기 나누는 사랑방 훈련생 상담실입니다. 개별 상담, 고충 상담, 그룹 상담 등 다양한 상담 방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훈련 중 평가에 어려움을 겪는 훈련생을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서 우리 훈련생들의 성장 그래프도 보여주고 자격증 취득과 취업 성공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그룹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기관은 평가관리 체계도 훈련생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소통과 공유가 훈련생들이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도 탈락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기관의 평가를 위한 훈련생 관리 영역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훈련생이 우리 기관의 평가 체계를 상세히 알 수 있도록 단순히 훈련 전에 OT 안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안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저는 사례 공유회 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함께 웃으면서 영상을 시청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늘 무대에서도 너무 화사한 모습이시지만 훈련생분들이랑 같이 사랑방 상담실에서 서로 소통을 하실 때 모습을 보니까 찐 바이브, 에너지가 고스란히 네,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걸 또 느낄 수가 있었고요. 우리 전문가님만의 훈련생분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오늘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저도 이 큰 화면에서 영상을 지금 처음 보고 혼자 그냥 깔깔깔 웃기도 했었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다양한 소통 창구가 분명히 필요하고 마련하는 게 굉장히 훈련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희 기관장님이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훈련생 관리를 해보니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적용하고 있고 우리 학생들하고 일회성으로 한 번 하고 끝나는 거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훈련 중에, 훈련 전에, 그리고 훈련이 끝나고도
지속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이제 관리하는 이런 프로그램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 여기 참석하신 선생님들도 이런 학생들의 지속적인 관리 체계가 평가 체계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훈련생분들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한 답변을 주신 우리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훈련생분들께서 이제 평가를 어렵지 않은 훈련의 한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안내드릴 수 있을지 얘기를 나눠보았고요. 바로 이어서 고현정 전문가님 모시고 평가 결과 관리에 관련해서 노하우를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훈련기관의 관계자분들께서 이 훈련생 대상 평가는 하고 계신데 평가가 이루어진 이후의 절차, 즉 평가 결과 분석은 종종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생각을 하시기에는 평가 결과 분석이 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지 의견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훈련에서의 평가 결과 분석은 결국 평가 점수 분포표에 따라서 훈련생 각각의 성취도를 파악할 수가 있고 특히 부진한 교과나 훈련생들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교과를 진행하는 기준과 지표가 마련이 됩니다. 특히 학습 부진자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고 그 후속 조치가 없으면 중도 탈락이나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학습 부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평가 결과를 입력해서 평균과 개개인의 분포 곡선을 확인하고 능력 단위별 성취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차기 과목에 대한 활용하고 결국 훈련생이 좀 더 나은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가 결과 분석 목표이기 때문에 평가 결과 분석은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난 이후에 우리 훈련생들이 더 나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 과정을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라고 한다면 이 환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구체적이란 후속 조치를 현실화해야 된다는 말로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할 때에도 종류별로, 난이도별로 제공해야 합니다. 보통은 수업 내용 녹화본이나 보충 내용, 그리고 동영상, 선행이나 후행 관련 보충 동영상이나 텍스트 자료도 있고 훈련생 상담을 통한 멘토링 지원 등을 통해서 구체화해야 합니다. 또한 차기 과정으로의 환류 시에는 과정 설계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현재 평가를 통한 훈련생 수준과 평가 내용의 난이도를 볼 때 필요한 선행 또는 후행이 필요한 추가 교과가 있는지 교과목에 대한 시수와 훈련 방법과 평가 방법은 적절한지 등을 통해서 다음 과정에 환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와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평가는 지속되는 과정이고 훈련생을 성장시키는 훌륭한 매개체입니다. 네, 마지막에 언급해 주셨던 이 평가는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된다. 또 훈련생을 성장시키는 훌륭한 매개체다라는 메시지가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이 훈련생을 성장시키는 방법 가운데 그 평가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평가 피드백을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평가 결과 관리 중에서 피드백 방법을 정말 알기 쉽게 코칭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일명 GG, BBG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한 번 듣고 바로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평가 피드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직업훈련에서의 평가 피드백,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막 갖다 붙여놓은 거라서 죄송합니다. G는 굿이고요. B는 bad입니다. 보통 우리가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할 때 좀 좋은 것부터 시작을 하고 보완이 필요한 것을 두 가지, 다시 마지막엔 좋은 것의 절차로 피드백 의견을 작성해 보시라고 생각해 본 방법입니다. 평가 피드백은 훈련생이 스스로에 대한 점검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전달해 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자체가 피평가자인 훈련생이 잘잘못을 체크하는 것보다 현재의 수준과 목표의 수준, 그리고 특히 훈련생이 잘하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과의 관계,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지, 보완하게 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렇게 알려주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막 갖다 붙였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너무 명쾌하게 이해가 잘 돼서요. 네, 제가 더 감사한 마음이 또 드는데요. 자, 이론적으로 정말 이해가 잘 되고 있고요. 그런데 저처럼 직접 직업 훈련을 해본 경험이 없거나 좀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이제 막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께서는 그 말씀 주신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예를 들어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 훈련생 땡땡이의 예를 들어서 우리 땡땡이는 현재 수준은 보통 수준의 성취도를 보인다는 것을 안내합니다. 이미 훈련 기준과 평가 기준이 안내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도 현재 본인의 성취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훈련생 땡땡이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너는 분석 능력이 뛰어나고 보고서만으로도 해당 계획을 알 수 있는 수준의 요소를 포함할 만큼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줍니다. 하지만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가시화하고 실제로 이 부분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어떠한 역량을 더 쌓게 된다면 어떤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건지를 지금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부족한 부분의 해결을 통해서 취업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는 의미는 결국 훈련생이 지금처럼 노력해서 취업에 가능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발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땡땡이에게 전해주신 피드백인데 제가 들으면서 저도 이런 전문가님이 옆에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우리 결과에 대해서 잘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들을 안내해 주는 것과 같은 피드백을 또 제외하고 다른 방식의 평가 관리 방안이 또 있을까요?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가를 치르게 되면은 패스 또는 페일이라고 하는 상황을 알 수 있는 이수증을 개인별로 발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우수한 성적을 거둔 땡땡이가 있다면 그 땡땡이에게 상장과 작더라도 작은 상품을 지급해서 훈련 시간 동안의 노력을 보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적표 발행은 단순히 몇 점이라고 하는 점수만 또는 패스 또는 페일 이렇게 기록하는 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훈련생들의 능력 단위별 평균과 나의 점수를 비교하고 각 능력 단위별 피드백을 종합했을 때 나에 대한 총평 등을 통해서 전체적인 나의 수준을 가늠하게 하고 스스로 학습 결과를 확인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적표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목표한 바를 이루고 있는지 이런 지표를 성적표와 이수증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고 이 중 좀 잘한 우수한 성적을 가진 땡땡이들은 꼭 보상도 적절히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평가에 대한 결과 관리를 할 때 바로 적용할 수 있을 만한 핵심 솔루션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우수 훈련 기관인 BHA 기관은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나요? 네, 저희도 그냥 똑같이 땡땡이게 하듯이 그렇게 기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평가를 위해서 평가를 하면 너무 힘듭니다. 학습 능력과 학습 보존량이 우리 훈련생들이 어느 선상에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면 훈련생과 평가자 모두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전문가님께서 남으셨는데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평가 도구를 개발할 때 산업체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기다리고 계셨죠? 오늘 곽태호 전문가님께서는 산업체 활용과 관련한 노하우를 중점적으로 공유를 해주실 텐데요. 몸담고 계시는 기관에서 운영하시는 이 산업체와의 협력 활동 몇 가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드디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까지 남아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기관에서는 산학협력 모델을 고도화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별도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기업구 특성을 반영한 산학협력 체계로 재정의하고 지역 산업협회 회원사 활동을 통한 산업체 현장 맞춤형 요구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구 분석 진행 후에는 분석 내용을 토대로 산업체 특화 과정 개발에 연계하고 시설 장비 등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에 부합하도록 모든 세팅이 완료가 되면 해박계약 대표님을 비롯한 기술 전문가 분들을 훈련 과정에 적극 투입합니다. 이분들께서는 현장 실무 강의,
프로젝트 강의 참여, 평가 참여, 훈련성 멘토 활동 등 적극적으로 저희 기관과 함께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끝으로 이렇게 기업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계속 유지하고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가의 상생체계 구축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교는 인력 양성 공급 분야의 가족기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카리스마 넘치게 체계적으로 촘촘히 이 프로세스를 설명을 잘해주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가장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산업체를 컨택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고민을 많이 토로하시거든요. 무작정 가서 문을 두드리면 되는 건지 혹시 우리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살짝만 공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모두 타기관들의 크게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저희 같은 큰 기관도 채용 사이트를 훑어보고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지인을 통해서도 컨택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요소는 산업체에 지속적으로 좋은 인력을 선별 공급하여서 서로 좋은 인연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졸업생이 취업하고 일을 잘하고 있는 기업 리스트를 꾸준히 훈련기관 차원에서 관리를 해나가는 것도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꾸준히 인연을 이어간다라는 건 서로의 진심이 통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 전문가님의 가치관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오늘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보니까요. 이 산업체를 컨택하는 것까지는 아마 또 유사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컨택을 한 이후에 산업체 전문가분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대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지 어느 시점에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 훈련 과정의 운영을 위해서 어느 시점에 산업체 전문가분들을 활용하면 좋을지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훈련과정 산업체 전문가 활용 부분은 특정 시점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정 운영 전반에 산업체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산업체 수요조사를 하고 그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훈련과정 개발에 반영을 합니다. 훈련과정 운영 시에도 강사 및 멘토로 참여를 하게 되고 프로젝트 학습이나 평가를 위한 문제를 제공하고 그 결과 또한 피드백합니다. 끝으로 현장 실습 지원, 훈련 면접 및 선발, 취업 연계까지 훈련과정 전 과정에서 산업체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모든 과정에 두루두루 전문가님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걸 또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계시는 기관의 산업체 전문가 활용 관련한 활동을 담아낸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을 하고 계신 활동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통찰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을 제공하기 위해서 산업체 전문가의 의견을 훈련 과정 곳곳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노하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산업체 수요조사입니다. 산업체 수요조사를 위한 활동으로는 산업체와의 MOU 체결, 기업체와 업무 협약을 통한 수요조사,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한 훈련 과정 개발, 산업체 및 지역 인적자원 개발위원회와의 수요조사, 직종별 협회와의 협약을 통한 산업체 수요조사 등의 활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훈련 과정 개발 및 검토입니다. 산업체 전문가를 훈련 과정 개발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 직원 간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훈련생 면접 및 선발에서의 노하우입니다. 산업체 전문가가 직접 훈련생 입학 상담과 면접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연계합니다. 강사 및 멘토 지원에서는 산업체 전문가를 특강 강사로 초빙하고 멘토로 초청하여 훈련생의 취업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평가 및 프로젝트 학습을 위한 문제 제공에서는 산업체 전문가가 제공한 프로젝트 주제를 토대로 발표하고 발표 내용을 산업체 전문가가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진행합니다. 훈련생 개별 피드백, 평가 결과에 대한 그룹 피드백 등 훈련생의 평가 결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여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음은 현장 실습 지원입니다. 취업에 성공한 훈련생이 직접 후배들에게 취업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홈커밍데이, 직무 현장 견학, 현장 체험 등 취업 전 실무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 지원 장비를 활용하여 현장 실습을 진행하는 등 고품질 신산업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업 연계 활동입니다. 취업을 위한 박람회, 엑스포 등의 참가를 지원하며 취업 컨설팅, 면접 컨설팅 등의 디테일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갖추고 좋은 기업들은 가족회사 협력업체로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설명회, 방문 면접 등은 좋은 기업과의 인연을 소중히 하는 우리 기관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직업 훈련답게 베스트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계신 우리 전문가님 활약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곽대호 전문가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이렇게 해서 7분의 코칭 전문가님의 다양한 의견과 또 실제 베스트 솔루션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분들의 처음이 지금 우리의 처음과 그리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칭 전문가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든든한 걸음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비전을 펼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최현진 전문가님께만 너무 질문을 조금 드린 것 같은데 마지막 한 말씀, 소감 한마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고요.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아까 그 훈련기관이 말씀하는데 신병원이 무서운 줄만 알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신병원 성과평가팀이 이 맞춤형 코칭이라는 혁신적인 제안을 하셔서 정말 훈련기관에 뭐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많이 노력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정말 그 수고에 저도 놀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신병원 성과평가 관계자님들에게 너무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장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직업훈련의 완성은 훈련생 평가로부터, 이 문장 꼭 기억해 주시고요. 돌아가시는 길 편안하게 귀갓길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